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쓰는 거예요. 뛰어넘을 초 한계한 전쟁. 네. 기존 전쟁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이고요. 목표는 타기 국가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있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자든 우든 있는 거지. 나라가 지금 통째로 중국 아가리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거기서 여야를 가르고 민주당, 국민의힘 누가 잘하고 이걸 따질 계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을 오염시킴으로 해서 공산주의로 끌고 가. 이런 거라. 초한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계를 초월하는 전쟁이다. 중국 댓글 부대가 뭐 어떤 댓글을 달았다는 건가요? 난 요즘 원산지 보고 한국산은 무조건 거른다. 현대차는 안 되지. 중국 전기차가 최고. 알리 서비스 품질 좋은데 이 안 좋다고 기사했던 거 이해 안 감. 네이버에서 70개의 기사를 무작위로 분석을 해봤더니 중국인 추정 계정이 77개가 발견됐고요. 2개의 단체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특정 산업 기사에 이런 댓글들을 단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이버 댓글에 이제 국적 표시하자 나경원이나 법안을 내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해갖고 지금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국적 표시를 하자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극구 한동훈 쪽에서 거부했다는 거죠. 중국은 앞잡이라는 거죠. 한국산 거른다. 중한국 경쟁 분야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주로 전기차하고 배터리하고 이커머스입니다. 한국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산을 깎아내리는 댓글이 대거 달리고 있다. 주종은 전기차고 배터리고요. 한국과 중국 경쟁 산업 분야 기사에 주기적으로 조직적으로 한국산을 폄하하고 중국산을 호평하는 댓글이 지속적으로 기재됐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중국인들이 다는 게 분명한 이 댓글뿐만 아니고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도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여의도의 금융감독원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3프로TV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슈카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모카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MBC, KBS, YTN 등등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친중 매국노 일당들이라는 겁니다.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설마.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그게 진실이었군 하고 눈을 뜨게 되는 거죠. 2020년도에 중국 간첩이 전 세계 지금 쫙 퍼져가지고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한 문제라는 겁니다.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네,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예, 독일에서 사전투표 까보니까 사전선거에 명부하고 대조해보니까 가짜표가 지금 수십만 표가 지금 발견이 돼갖고 지금 독일도 지금 난리 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국이 부정선거를 통해갖고 이제 전 세계 정치에 이제 관여하는 이제 그 핵심 조직이 AF이고 그 AF의 이제 그 의장국이 대한민국인데 그 AF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110개국이에요. 그 110개국에 웬만한 선진국은 거기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서유럽 국가 중에서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독일? 아니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에 마크로 몰아내려고 의회에서 막 우시아시하고 막 다시 재선거하고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프랑스 선거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다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일부 중국인 의심 댓글로는 한중 기술 경쟁 분야에 관련된 기사에 특히 반영하고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한중 경쟁 산업 주체가 이슈화될 때 이에 댓글을 다는 경향도 관찰됐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에 대한 이제 세 가지 형태, 겁주기, 디스메이, 갈라치기, 디바이드, 전술과 함께 중국을 비판하는 국내 매체에 영향을 떨어뜨리는 버리기, 디스미스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진단했다는 거고요. 겁주기 예시로 중국차도 품질이 좋아졌는데 현기차 누가 사?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돈 버는 것. 중국 거 한번 타봐야지 흉기차 봐라. 중국차가 품질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누가 가장 많이 하죠? 3프로TV요. 곽독이요. 신한증권 곽산준 지점장. 연합뉴스, KBS, MBC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야, 중국 정시화 기술이 얼마나 올라온지 아냐? 그 얘기를 대한민국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겁주기. 무슨 얘기죠? 대한민국 언론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장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한국 경제는 모두 망할 것 등의 표현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한국이 협력 대상으로 중국을 선택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누가 가장 많이 의도하죠? 안유아요. 중국 공산당 안유아를 키워준 사람이 누구죠? 3프로TV.
KBS 홍사원이라고. 그 새끼들이 친중 매국노라고 그래서. 구독자 수가 100만을 예. 넘어가는 채널을 일단 좀 의심하고 예. 걸러보자 이런 얘기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00만이 중국 애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통해 갖고 이제 구독자나 그다음에 조회수나 이런 거를 좀 부풀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연결돼 있을 거라는 거죠. 친중 매체들 이제 마이크 크기를 키우기 위해 갖고 그 100만 중에 이제 구독자 상당 부분은 네. 중국인들이나 뭔가의 작업을 통해 갖고 구독자 수를 부풀린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다 조사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동시에 현 정권은 친미 친일 정책으로 미래 속국이 되고 있다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정치 지형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얘기 누가 많이 했죠? 김동완이가 맨날 하는 얘기, 권순우가 맨날 하는 얘기, 슈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저출산? 예. 중국의 비판적인 시각의 보도를 게재한 신문사나 미디어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 메시지보다는 보도 매체, 메신저 자체를 비난하고 때리는 형태인 버리기 전략을 구사해서 매체의 신뢰성과 영향력을 훼손한 것. 나죠, 나. 박순혁. 바티아베시를 그렇게 때렸던 게 메신저를 비난하고 때리는 형태인 버리기 전략이에요. 여기에 금감원까지 활용이 됐다는 거죠. 정부 조직이 미친 겁니다, 나라가. 중국인 의심 계정들은 한국 내 젠더, 지역, 정치의 갈등을 부추기는 내러티브를 확산하거나 한국을 비방 또는 비하하는 키워드를 일관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터리와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기술과 관련해서 솔직히 현대나 삼성보다 중국 업체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다처럼 중국 기업을 옹호하고 중국 산업이 한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는 편견을 형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가 엿보였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중국인들이 단 댓글뿐만 아니고 유튜브 전체, 방송들, 언론들 다 같이 동일했다는 거죠. 조중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미쳤던 거예요. 이 초안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을 꺾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고요. 이 초안전 전략에 따라서 야금씩 한국에서 세력을 확장해 왔던 거고요.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나라가 통째로 중국에 먹히게 될 위기상황에 처해서 대통령께서 일거에 뒤집기 위해 갖고 비상계몽령을 발동하셨다는 거죠. 즉 전쟁 외의 전쟁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전장 밖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 달고 네. 3%를 이용해서 금융감독원을 활용해서 한국 2차전지 산업을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을 띄우고 하는 게 그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환계를 초월해서 전쟁을 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수단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수단 중에 하나가 네. 부정선거예요. 3프로TV, 슈카, 모카가 그렇게 이제 친중적인 방송을 하는 것들도 다 초안전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20세기 후반에 연이어 발생한 비군사적 전쟁 행위, 해커 침입. 이게 해커 침입이 대표적으로 선거 부정하고 관계된 거고요. 정보 파괴, 금융 테러, 언론 위협, 저한테 위협 자꾸 하는 거, 생화학전 등은 네. 초안전에서 제기한 24종의 전법 중 단일 또는 다중조합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이 미국하고 다이다이로 정면 승부를 하면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이고 절차를 지키고 이러니까 우리 중국은 절차도 지키지 않고 공명정대하지 않고 정반대 방법으로. 예. 온갖 악랄한 수법을 써서 어떻게든 전쟁을 한번 이겨보자. 이게 미국의 약점이니까 하는 식으로 접근한 게 초안전이에요. 군사적 전쟁보다 더 강력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공격 방법으로는 법률 전쟁. 법률이 뭐죠? 간첩법에 중국 넣는 거 못 넣는 네. 기존에 존재했던 수단과 방식의 제한들을 넘어서 자신보다 객관적 세력이 우월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특히 미국 등 서구 진영이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 부분에서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고 그 이외의 적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초안전 24전법이 이겁니다. 그 책에 나오는 네. 군사적으로 원자전, 재래전, 생화학전, 생태전, 우주전, 전자전, 유격전, 테러전. 경제 원조전 1대1로. 예. 네. 외교전, 사이버전, 정보전, 심리전, 기술전, 밀수전, 밀수, 마약 네. 예. 그래서 마약전. 민주당이 마약 수사하는 거를 극구 반대하고 마약 수사하는 예산은 한 푼도 안 주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비군사적으로 금융전. 여의도가 다 친중 매국노들의 기지여서 대표적으로 그 이남우 교수 같은 이제 한국기업 거버넌스 네네. 포럼. 예, 그게 이제 친중 매국노 단체고요. 그런 금융전부터 해서 무역전, 자원전, 경제원조전, 법률전, 제재전, 언론전, 이데올로기전 이런 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쓰는 거예요. 뛰어넘을 초 한계한 전쟁전에서. 네. 기존 전쟁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이라는 뜻이고요. 목표는
타깃 국가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있고요. 거기에 지금 많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놀아나고 있는 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라의 독립이 우선이고요. 여야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나라가 있어야 자든 우든 있는 거지. 나라가 지금 통째로 중국 아가리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거기서 여야를 가르고 민주당, 국민의힘 누가 잘하고 이걸 따질 계제가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생각을 오염시킴으로 해서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이런 거다. 장기간의 진지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 거고요. 그는 진지전에 의해서 노조, 언론, 검찰, 법원, 의회를 비롯한 네. 각계각층의 진지를 구축한 다음 기동전으로 공산당 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노조, 민주노총, 언론, 조중동, 오마이뉴스, 그다음에 많죠. 그다음에 검찰 특수본, 네. 그다음에 법원의 서부지법, 의회에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법연구회. 예. 우리법연구회. 그게 전형적인 이 진지. 하나씩 포섭해서 자기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끼리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러면서 정권을 무력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는 이게 진실. 한국에도 부정선거에 면죄부를 준 검찰과 법원과 제도권 언론, 부정선거의 교두부 선관위,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내란 성범 이석기를 양심수라고 하는 민노총과 정교조와 정의구현사재단과 민변, 친중, 친북 노선인 민주당, 조국신당, 이준석당, 정의당, 민중당, 진보당을 진지적으로 장악하고 심지어 보수 집토끼 공천 학살하고 부정선거 증거 없다는 한동훈은 반미 두목급 김호준여의 좌파 지지를 받아 비대위원장에 이어 당대표가 되어 국민의힘을 장악했다. 이게 진지전이고요. 진지전이 그동안 성공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립됐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훌륭한 정책들이 전혀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개돼지고 이제 네. 가축들이기 때문에 그 언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었다는 거죠. 중국이 티벳과 홍콩 먹을 때와 패턴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이제 공산당이 1950년대부터 썼던 이제 그 전술이고요. 미국 공화당 주류들도 트럼프를 되게 안 좋게 생각했어요. 네. 국민의힘의 반역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듯이 미국 공화당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 하면 네. 미국은 국회의원들을 미국 공화당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단 말입니다. 상향식 공천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의힘 당원 백날 청날 해봐야 내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유일 주권자는 누구죠? 국민이잖아요. 그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민주국가라고 하면은 국민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적인 당이라고 하면 당의 주인이 당원이어야 되잖아요. 당의 주인인 당원이 국회의원 후보자, 그럼 공직 후보자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뽑을 방법이 없어요. 한동훈이가 찍어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한동훈이만 네. 하나 중국 애들이 싸바싸바 해갖고 비대위원장 한 명만 자기네 편으로 만들면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누구든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뽑을 수가 있는 거고. 정당을 민주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갖고 공직 후보를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 제도를 자리 잡게 하는 게 그게 근본이랍니다. 그게 정치혁명의 1번이란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비 내는 당원들이 모여갖고 우리 이제 이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뽑을래? 당원들이 투표해서 후보를 뽑아야죠. 그런데 위에서 낙점해갖고 국회의원 후보가 되니까 될 사람,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당원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 상향식으로 내리꽂으니까 내리꽂는 그 사람의 입맛에만 맞으면 될 일이고 국민들의 뜻, 당원들의 뜻 따위는 무시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죠. 한국에서도 조중동을 비롯한 거리 투쟁하는 보수 언론조차 해리스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람시의 진지전은 그동안 바이든을 장기간 지지해온 뉴욕타임스, CNN, 워싱턴 포스트가 좌파 주류 언론에도 진지를 부추겼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치광이 나치 같은 이제 뭐 히틀러 같은 이런 쪽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계속됐던 게 이런 네. 이유들 때문이고 이 진지전 때문에 네. 이 진지전이 전 세계를 막 장악하고 있었는데 결국 미국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그 열망 그 열망이 트럼프를 되살려냈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인해 갖고 역사가 다 바뀌는 시대의 세계사적인 혁명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혁명적인 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런 거라.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이다. 트럼프가 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안 됐으면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계속 중국에 이제 속국이 되는 길로 갔을 거라고. 딥스테이트와 부정선거 카르텔과 대결하는 트럼프의 승리는 부정선거 카르텔에 고통받는 한국에는 복음이다.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이게 국제적인 규모로 사실은 활동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 연루되어 있는 거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까 그 부정선거에 AF 110개국이 가담되어 있는 네. 이제 네.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전자개표기. 그 전자개표기를 110개국이 수출하는 일을 한 집단이 AF입니다. 그 수출할 때 걔들이 잘 받아가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공짜로 주면 좋겠죠. 네. 공짜로 줬습니다. 진짜로요? 예, 예.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누구 돈을 썼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썼습니다. 예? 예. 작가님! 예. 그게 오디웨이라고 원조, 국제 원조 사업으로 AF 사업을 한 거예요. 국민 혈세로 그 사업을 했다고. 국민 혈세로 부정선거용 전자개표기를 세계 110개국에 언제부터요? 2013년부터요. 박근혜 때부터입니다, 이게. 한국산 전자개표기, 중국산 전자개표기로 전 세계 반미 친중 정권을 양산시키고 있는 부정선거 카르텔과 일교한 딥스테이트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인류의 소명이 되고 있다. 부정선거 카르텔 최대의 피해자인 트럼프 공화당이 승리하면 부정선거 카르텔로 반미 친중 정권을 양산하고 있는 딥스테이트를 척결해서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정선거를 한 이유가 반미 친중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하웨이와 같은 기업을 활용하여 타국의 네트워크를 공격하거나 정보를 탈취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이런 시스템이 하웨이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투표 시스템의 해킹, 데이터 조작, 선거관리 시스템 침투 등은 초안전에서 언급된 사이버전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체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작. 수천만 명 규모의 댓글 부대를 동원하여 글로벌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죠. 선거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가짜뉴스 확산,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왜곡은 초안전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전쟁, 특허전쟁, 공급망 통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특히 공급망 통제. 여기에 핵심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금양입니다. 그래서 금양을 그 금감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게 그 뒤에 중국이 있다는 거죠. 아, 작가님.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어질어질한데요, 또? 예. 그래서 예. 금양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담궈야 되니까. 2020년 대선은 부정선거 믿는 미국인이 더 많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관여했었고 2020년 키르기스스탄 총선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하고 그 들어온 새 대통령이 비상계몽령 발동하신 그날 오후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신 이제 네. 그분이고요. 12월 3일. 예. 그 다음에 2021년 캐나다 총선에서 중선거 개입, 인질 공작의 이민자의 나라 캐나다. 이게 밝혀진 거죠. 총선에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총선 전에 김지윤 이제 교수님이 직접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어 연구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 23년 3월 1일 에포크 미디어 코리아에서 이지용 교수님이 중국의 초안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 중국이 비양심, 비윤리, 비규범, 비도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래서 경찰복을 어디서 샀는지 예. 입고 돌아다니면서 관등 성명을 안 하고. 중국인들이 이제 뭐 시위에 참여하고 많은 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알렸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활동이 좀 위축된 거지. 예, 안 그랬으면 더 심했겠죠. 여의도 그때 탄핵산성 집회할 때 3분의 1이 중국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지령을 하면 적극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돕도록 돼 있다니까요. 중국 공산당의 비밀경찰서 동방명주에 지령해 갖고 중국인들이 그 시위에 나서는 거라니까요. 이게.
기본으로 군사, 비군사 네. 영역에서 동원 가능한 수단을 창조적으로 융합해서 시기와 조건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정해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이고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해 들어갈 것을 강조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라는 네. 거죠. 급축이 중국하고 경쟁하는 산업을 망한다. 진짜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워딩하셨던 분이 제가 토마토에 있을 때 외부 출연자분이셨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 새끼들 다 친중 매국노라는 겁니다. 다 쳐넣어야 돼, 이 새끼들 진짜. 설령 사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힘을 모아갖고 다른 산업에서는 중국하고 경쟁하다가 져서 했지만 2차 전지 산업이나 전기차 산업만은 우리가 힘을 합쳐갖고 중국하고 이어봅시다. 네. 라고 얘기해야 애국적인 거고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중국하고 경쟁하면 지니까 야 주식 팔고 미장이나 투자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네. 애들이 여의도에서 한자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단체로 미친 겁니다. 그 새끼들 다 손가내갖고 요번에 다 같이 손봐야 돼. 특히 3%하고 연결되는 애들. 두 번째로 이제 갈라치기, 디바이드. 국장 말고 미장 투자해라. 2차 전지 말고 반도체 AI 투자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갈라치기고요. 그 다음에 버리기. 저를 이끌어서 핀플루언서다. 금양 사기꾼이다. 극우다. 하는 얘기들이 다 이 디스미스 전략이고요. 오늘도 보니까 뭐 극우 뭐 얘기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새끼들 다 파보면은 뒤에 이제 중국 공산당 애들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지난주 정말 예. 심했어요.